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훈 교수입니다. 소방기술사가, 굉장히 이제 요즘 뭐 다른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떤 한간에는 또 어려운 자격증이기도 하죠. 굉장히 많은 어떤 학문들이 또 접목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쪽에 있는 부분들을 가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공학에서, 여러분들한테, 당분간, 전체 큰 파트별로 해서, 챕터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공부의 지름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술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방기술사를 빨리 이렇게 취득할 수 있을는지, 그런 식의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까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첫 이제 챕터인데요. 그 챕터별로 연수공학을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연수공학이 사실은 이제 소방기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공학은 화재론이죠. 화재가 어떻게 발화가 되고, 화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화재가 진행됨으로 해서 연소 생성물들은 또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학문이죠. 근데 연소공학이 점차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깊은 부분들을 또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연소공학이 어떤 학문으로서의 자리를 잡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소방기술사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문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폭이 넓어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는 열심히 해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은 다른 설비하고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은 출제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지만, 또 연소공학은 다른 설비하고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연소공학을 여러분들 이제 확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량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연소공학이 어떻게 다른 설비들하고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죠. 그것을 네트워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사도 결국은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효율적으로 공부가 가능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소방기술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큰 지름길이 좀 됐으면 하고요. 또 그 부분들이 나중에는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전체의 큰 그림을 가지고 연소공학이 한 50문제에서 보통 한 7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어떤 책에서든 간에. 그러면 연소공학에서의 한 70문항이 그 한 페이지 안에 다 넣을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장판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자, 일단은 연소공학인데, 뒤에 한번 보시면, 자, 연소공학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번씩 이렇게 장판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장판지라는 이야기는 이 연소공학의 숲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공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만, 나중에는 이 챕터별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책에서는. 그러면은 이 챕터별로 되어 있는 공부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가 발화에서도 한 10몇 문제, 연소에서도 한 7, 8문제, 화재 성장 열전들에서 또 7, 8문제, 연소 생수문에서 또 7, 8문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 페이지 안에 다 집어넣어서 플로우를 만들어 보고 전체 문제를 한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사항까지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연수공학이 처음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기술사는 서브노트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서브노트를 만듭니다. 그 서브노트는 거의 여러분들 답안지 작성할 만큼의 양을 가지고 요약해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요약한 게 또 사실 암기카드입니다. 암기카드입니다. 자, 암기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두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 암기카드는 뭐냐면 각각의 문제들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소제목까지를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장판지라고 합니다. 장판지. 더 요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노트에서 요약한 게 암기카드고 핵심을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암기카드고 거기서 더 요약을 하면 장판지가 되는 거고 이 장판지는 연수공학의 모든 문제들을 여기에 한 페이지 안에 뭐 이 페이지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A4지를 하든 B4지를 하든 A3지를 하든 여러분들만의 한 페이지 안에 넣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소방기술사에서 연수공학은 어떤 겁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죠. 연수공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배워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학교에서 뭐 대학교에서도 연수공학을 배우죠. 안전공학과에서는 그럼 어느 범주까지 공부를 해서 내가 소방기술사를 따는데 도움이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나가야 될지 깊이 나가야 될 것인지 이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범주 안에 요 정도만 봐주세요라고 넣어둔 거죠. 물론 그 부분은 간연도 문제 분석을 해서 출제된 것을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술사도 거의 한 70%, 80%는 문제 은행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보통 출제할 때 그 문제들을 언제 출제했는지 이런 거 다 파악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연수공학들이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이름을 공부를 한다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수공학을 공부한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연수공학은 이 플로우들이 되어 있다. 자, 이 플로우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일단은 발화입니다. 발화. 화제가 진행되는 발화가 중요하죠. 물론 이제 발화하고 연소하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나눠놨습니다. 자, 발화, 연소가 되죠. 되고 나면은 화재 성장이 될 겁니다. 화재 성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달이 일어나겠죠. 자, 열 전달은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게 열 전달인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전도, 고체 가열물을 통한 열이 전달되는 거, 높은 온도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그 전도, 그 다음에 유체, 기체, 공기 중도 유체고요. 물도 유체죠. 그래서 유체 내에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이동해가는 대류.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자파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복사. 이 세 가지가 화재 성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화, 연소, 화재 성장, 열 전달이 되고 나서 나오는 생성물들이 연소 생성물들입니다. 그 연소 생성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열, 그 다음에 독성 가스로 나눠지고, 독성 가스는 또 마취성 가스, 그 다음에 자극성 가스, 그 다음에 연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연기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책은, 그러면 이런 발화 연소, 화재 성장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대책적인 측면에서 끊어줄 것인가?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화재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끊어줄 것인가를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대책이라 볼 수 있죠. 자, 어느 챕터들,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 챕터별로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 번씩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챕터별로 핵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핵심되는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에 연수공학에서 핵심되는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그림.
예, 연소. 자, 이렇게 뭐요? 화학 양면 계수선 이렇게 됩니다. CST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들은 뭐요? 에너지 조건입니다. 에너지 조건. 자, 화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적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의 물적 조건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뭐예요? 연소 범위이다. 연소 범위이다. 또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죠. 가연성 혼합기가 기체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자, 가족 똑같은 이야기고. 그 결국은 여기서는 뭐예요? 가연물과 어떤 거요? 산소의 어떤 관계죠. 자, 가연물과 산소가 어떻게 혼합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연소 범위, 이게 연소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일단 연소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요? 이 비점 곡선, 포화점 곡선을 이렇게 만나는 이 점, 연소 하한계에서 연소 하한계, 요거는 연소 사한계죠. 연소 하한계와 이 어떤 포화점기 없어 비점 곡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사실은 이제 인하점이죠. 인하점입니다. 그래서 인하점 이상으로 가해져야만이 이제 화재가 진행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인하점에서 보통 액체는 5 내지 10도씨 상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또 뭐요? 연소점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요? 자연적으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또 발화점이라고 일단 그럽니다. 자, 이 부분은 이 곡선은요, 연소공학에서 처음이다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이자 끝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발화의 이 내용들을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화에서는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물적 조건이 의미가 어떤 건지, 물적 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영향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이 대책은, 결국은 대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책은 여러분들이 연소 상한계 쪽으로 어떻게 연소 범위를 벗어나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연소 하한계 쪽으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에너지 조건을 만족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대책으로 되어 있죠. 대책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또 대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가시면 이 대책은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에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연소, 사요소 관점에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림은 연소공학에서 처음이자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그림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그림은 무슨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이 봐왔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내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을 이해가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림을 써먹을 수 있고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은 적재적소에 써먹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그거는 뭐냐면 이 큰 흐름 속을 이해를 해야 되고, 큰 흐름 속에서의 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어떨 때는 적재적소에 써먹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적재적소에 써먹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여기에 연소공학이 낮은 쪽에 뭐 소방전기나 아니면 소방기계 쪽에, 기계 소방 쪽에 갔을 때의 연관관계도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또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근시안적으로 볼 것인가, 나무를 볼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넓게 폭넓게 볼 것인가, 그죠? 숲을 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심을 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발화에서는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연성 혼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연소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 양용 계수선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에너지 관점에서는 발화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점에서는 화염 일주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소염거리, 화염 일주 한계, 최소 발화 에너지, 뭐 이런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전부 다 뭐요? 에너지 관점이죠. 그래서 제가 에너지 관점에서 묶어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산소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뭐요? MOC, 그 다음에 LOI, 그 다음에 OB. 요렇게 또 이게 발화에 구성이 되어 있다. 발화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발화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간성 혼합기의 형성도. 예, 뭐, 영공비, 당량비, 이런 거를 또 구성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와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발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 쪽에서는 연소의 분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소의 분류, 연소의 개념. 잠깐 여러분 이제 발화 쪽에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연소에서는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연소에서는, 일단 연소의 분류. 예, 분류. 그 다음에 점화운의 종류. 뭐, 이런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불꽃 연소와, 예, 불꽃이 없는 요소, 불꽃이 있는 요소, 요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꽃이 있는 화재는 뭐 화염 연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불꽃이 없는 요소는 신부화재, 장열 연소. 사실은 훈소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예요? 순간적인 거는 뭐 갖다 보면 훈소,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죠. 근데 이건 표면 화재. 요거는 표면 연소,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재 성장은 어떻게 되냐면, 발화, 그 다음에 연소 속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연소 속도, 화염 확산 속도, 속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연소 속도와 화염 확산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 제일 많이 출제돼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연소 속도와 화염 확산 속도의 또 관계, 이런 부분들 배우게 됩니다. 자, 열 전달에서는 뭐요? 전도, 예, 대류, 예, 복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 생성물들은 어떤 거요? 연소 생물들은 열, 그 다음에 독성 가스, 이렇게 나눠지고, 독성 가스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예, 마취성 가스, 그 다음에 자극성 가스, 그 다음에 연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가스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이제 연기이고, 어떨 때 한 번씩 이제 뭡니까? 이런 어떤 연소 가스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대책은 아까 발화에서 이야기했던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대책에서는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에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연소의 사유소 관점에서, 연소 사유소 관점에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연소의 3요소 관점에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좀 부분들이고,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간다 보면, 이제 뭐냐면 패시브적인 어떤 시스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수동적인 어떤 개념에서 방화 대책. 그 다음에 액티브적인 어떤 대책, 예, 소방기계, 소방전기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연소공학입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이,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공부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 시간들이 그렇게 만만찮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보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연소공학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래, 자꾸 하는 거하고 다르다.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정복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냥 정상을 올라간다고 그러면 많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은 장판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장판지는 처음에 공부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공부가 어느 정도 1년, 2년 하고 나면 정말 장판지를 이 한 페이지 안에 70문항을 다 요점 정의를 넣어서
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장판지의 큰 목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지를 쭉 한번 볼게요. 연소공학에서 거의 지금 7.2%입니다. 7.2%라고 우리 총 우리가 31문제가 나오니까 거의 2.5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사실은 이게 6%대였거든요. 근데 7.2%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옆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소공학은 지금 가파르게 좀 출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 학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소방기술사에서는 제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만 있고, 자, 나중에 이 연소과학이 왜 또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연소과학을 오프라인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5문제가 나오지만 연소공학은 6문제 정도 나오는 것처럼 공부를 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자,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전기 소방은, 전기 쪽의 소방은 어떤 설비예요? 경보 설비죠. 자, 이거는 기계 소방은 뭐예요? 소화 설비죠. 자, 이거는 능동적인 시스템, 액티브적인 어떤 시스템입니다. 액티브적인 어떤 시스템이고, 자, 건축 방화는 뭐예요? 방화입니다. 화재를 방어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패시브적인 어떤 시스템, 패시브적인 어떤 시스템, 수동적인 어떤 시스템이죠. 그래서 서로 능동적인 어떤 시스템이고요. 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 연수공학은 결국은 이 설비, 그 다음에 이 소화 설비, 그 다음에 방화 설비, 그 다음에 다른 설비의 기초 학문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5문제가 아니고 6문제 출제되는 것처럼 공부하고 이해해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이 화재론이고 그 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중에 방어하는 능력에서 아니면 소화하는 능력에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를 나왔을 때도 이게 적어 주셔야 되고 여기 문제 나왔을 때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고 반복하고 암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소분류별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분류별은 이제 자, 발화, 연소, 그 다음에 화재 성장 열전달인데, 자, 보십시오. 화재 성장 열전달이 38%요.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들이 21.7%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화, 발화. 그 다음에 연소 속도, 하염 확산 속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전도, 대류, 복사이온, 열전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다. 사실 여기서 그 더 중요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들, 아까 열, 가스, 자, 가스에서는 마취성 가스, 자극성 가스, 연기였죠. 연기에서 많이 추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소공학에서 빼놓을 건 없습니다.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이나 중요성에 비하면 축소되어 있고 빼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냐면 어디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본다고 그러면 출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연소공학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발걸음을 뛰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막연하잖아요. 소방교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소공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연소공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교수는 굉장히 큰 책을, 두꺼운 책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소방기술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보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떤 한계점을 꺼야 되는데 그 한계점에 대한 어떤 범위를 잡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요점을 어디에 핵심을 포인트를 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연소공학을 빠르게 조금 소방기술사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잡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연소공학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핵심 위주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